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여름의 화 세 번째인가?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 이 구절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깊게 들어가려면 엄청 깊게 파헤칠 수도 있고, 깊게 뭐, 심오하게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내가 여러분들 초학자 입장에서 알려주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내가 심오하게는 설명할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구절이라서 그래도 간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살짝 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매 영상마다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한자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한자는 충분히 뭐 번역이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리를 공부하면서 해야 될 한자는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의 한자만 알면 된다 해서, 즉 지장간은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총 22가지의 한자만 내가 알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오늘 요거에 대해서 설명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 득토수성 가세 금토수위 미리 무서 즉 금조 토초라 그래. 요 이제 뜻이 뭐냐면, 이게 일단 뭐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름에 화를 있으니까, 득토수성 가색, 이 가색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단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이 구절에 대한 거는 토를 얻으면 곡물 농사를 이뤄낼 수 있다. 비록 금토가 좋고, 금토가 좋다라는 게 이제 저번 구절에서 여름에 이제 화 부분에서 금을 잘 갖춰놓으면 장인의 정신을 펼친다라는 구절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름다운 이익이 되나 수가 없다면 금은 건조해지고 토는 마르게 된다라는 건데, 이 구절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색이라는 게 좀 중요해. 이 가색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짓는 뭐 곡물 농사 이런 개념으로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자평, 진정과 연해자평, 특히 이제 격국 자체는 연해자평에서 많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가색격이라든지, 또한 이제 뭐 적천수에서 나오는 이 가색격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주척경,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척경도 좀 어느 정도 현대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변질을 해가지고 좀 쓰는 경우는 있긴 한데, 사주척경에서 말하는 이 가색격이랑은 좀 여러 가지가 틀리긴 하거든. 또한 이 구절로 인해가지고 곡물 농사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해서 좀 문제긴 해.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여름에 화를 하고 있잖아. 여름의 화 입장에서 이 토라는 거는 그냥 뭐 육친상으로는 식상이 되죠. 그래서 뭐 식상은 내가 행하는 거, 움직이는 만큼 뭐 벌어들이는 거, 내 노동에 대한 값어치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냐라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여름에 이 정화는 내가 계절 자체를 얻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화력 자체가 있다고 했고, 여름의 병화 또한 당연히 빛이 뻗어나간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나 이 정화는 만물을 서서히 말라 죽이든 급격하게 태워버리는 요소가 있다 했어.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제 그냥 명조, 예시 명조 하나만, 그냥 이런 명조를 그냥 예시를 하나 들자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4월에 태어난 정화 입장에서 당연히 기토로 봤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라버리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여름의 기토와 여름의 무토 차이는 뭐가 되냐면, 기토는 화 때문에 분명히 마를 수가 있어. 근데 이 무토라는 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는 이 기토는 내가 평지, 땅이라 그랬고, 이 무토 같은 경우는 내가 큰 산맥이라 했단 말이야. 때문에 아무래도 대지 자체가 급격히 마르는 거는 아무래도 타격이 조금 더 있어. 근데 이 무토라는 이 존재 자체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이 생극자에서도 조금 느낌이 틀리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에 무토를 그냥 가정해서 넣자고, 무토 자체를. 그러면 월간에 존재하는 이 기토는 급격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상하게 된다고, 상하게. 당연히 기토 자체의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거잖아, 이제 가불목은. 그래서 땅에 뿌리 받고 있는 애 또한 당연히 목기가 상하게 돼. 요때 마찬가지로 기토 입장에서 이제 정화 때문에, 이제 뭐 4월에 태어난 정화 때문에 급격히 마르면서 목도 이제 상하지만, 요때 무토가 드러나게 되면 이 무토 자체는 여름에 이 기토와 다르게 마르는 애들이 아니라, 무토는 화 자체를 눌러버리는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눌러버리는 작동. 해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 수가 없으면 금이라는 존재, 아직 내가 예시 명조에는 안 써놨지만 금이라는 존재 자체도 건조해지고, 마찬가지로 토는 마르게 된다 했잖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수라는 애들이 없게 되면 당연히 이 구조 자체에서는 당연히 다 죽어버리게 되겠지. 그냥 자체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거 뭐 내가 그냥 대충 설명한 건데 아까 그 구조에서 설명한 거는 특히 이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해놨어. 해서 이 연해자평이나 뭐 적전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 가색격이라는 이 가색에 대한 이야기거리는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소 좀 틀리거든. 만약에 그냥 여름에 화기만 치열하게 있는 구조라고 보자고. 아무것도 없어. 뭐 금도 없고 목도 없고 그 다음에 기토도 없고. 요때는 4월에 태어난 정화 자체는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는 채우다가 내가 결국에 멸하게 된다 했지. 요때 시간에 무토를 드러나서 화가 더 이상 멸하지 않게 눌러주는 거는 가히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 예시를 두면 여름에는 당연히 금수를 갖춰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건 좋긴 하지만 원국 자체의 균형이 망가질 때는 이 토기로서 갖다가 억제를 시키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이게 아직은 여름의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가을의 금기 자체도 목을 쪼개거나 수를 생조를 하고 있지 않을 때 혼자 덩그러니 드러날 때 무토가 가히 드러나가지고 이 금기를 눌러주는 거는 가히 귀하게 여긴단 말이야. 그래서 무토는 이 생극제화의 논리상 생극제화, 이 사행, 목이나 화나 금이나 수는 생장소멸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만 이 토는 생장소멸의 법칙에서 좀 어긋나는 애란 말이야. 이 사행 관계는 서로 이제 극과 뭐 생을 하면서 조화롭게는 이제 어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특히 토 자체에서 무토는 어떤 것이든 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극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요의 토에 대한 이 방법을 알아내는 거는 어느 정도 솔직히 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책 몇 권 펴가지고 공부하는 이 개념의 토랑은 조금 다르거든. 내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이 사주는 사행 플러스 내가 토라 그랬잖아. 사행 플러스 토라고. 토는 좀 예외적이게 좀 다르게 좀 변화를 봐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왜 내가 이런 설명을 했냐면 이 구절에서는 결국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개념을 그냥 농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름에 태어나 이제 병화나 정화 입장에서 기토를 보게 되면 당연히 마르게 하는구나. 그리고 목도 역시 마르고 금 또한 마르기 때문에 요때 비록 아까 전에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한 게 수가 없으면 금이 건조해지고 토도 마르고 목 또한 다시 한번 마르게 된다라는 개념만 그냥 생각을 하면 돼. 인지 자체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저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목 부분에서도 했지만 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알면 돼.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름에 이제 수가 없는데 씨발 뭐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이런 구조들이 있어. 그런 구조들은 여름에 수가 없을 때 가불목의 뿌리를 원국 자체에서 빼버리든 금을 자체를 빼버리든 아니면 토기 자체를 빼버리든 아니면 여름에 혼자 이 화기만 너무 치열할 때 갖다가 무토로서 눌러버리는 작동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에 있어서 깊이 파헤치고 또한 연해자평에서 나오는 이 가색격과 그 다음에 적천수 그 다음에 뭐 사주척경에서 나오는 언급 자체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사주는 그냥 최대한 잘 맞추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구절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심오하게 들어가려면 심오하게도 들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단순하게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토를 얻으면 곡물 농사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름에 태어난 병정아들이 기토를 얻었을 때 기토를 충분히 적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식상 뭔가 읽어내는 거, 뭐 사업적인 거, 내가 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능히 움직이는 만큼 따라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진다라는 거야. 그냥 내가 졸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읽어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첫 구절에는 이제 기토를 좀 설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구절에서 금을 얻으면 장인의 정신을 얻는다 하고 토 부분도 여기 앞 구절에 설명했듯이 결국엔 이런 게 귀해지려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알겠죠? 이게 뭐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있어. 물론 이제 봄에도 이제 가불목이 병화를 보고 성장하는 게 가히 아름답겠지. 근데 병정화를 일단 뭐 떠나가지고 뭐 가불목을 다 떠나가지고 여름에는 목이 성장하는 게 1순위야.
그 다음에 수가 많을 때 토가 드러나서 수를 억제하는 게 이순이고 하고 여름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금수를 갖춰가지고 목을 적시는 게 가장 1순위로 본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수가 없을 때 5월 이상에서는 이제 미리 쪼개는 경우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화기가 너무 치열할 때 토기를 갖다 눌러버리는 거 요게 1, 2, 3이 아니라 1, 2 하면서 이 토를 약간 좀 앞쪽에 당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갑인정이 1순위 2순위는 금백수청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수가 많을 때 토를 쓰는 구조들 이런 다양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농사가 조지고 막 하면 좀 이렇게 어떻게든 막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개념으로 좀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도 내가 유료 강의 학생들한테는 설명할 때는 이 구절 자체는 다 설명을 해. 물론 좀 어렵게 들어가고 심하게 들어가지만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뭐 초학자분들, 뭐 학습생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 구절에 있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먼저 습득을 이런 식으로 좀 하자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곡물 농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여름에 농사 짓고 목을 키우고 이런 계절은 아니야. 내가 목이 성장하는 계절은 이제 봄이라 했어. 여름에는 목 부분에 이 구절 이전에 여름에 이제 목을 했을 때도 얘기했지. 여름에 목은 말라버리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수 입장에서 금을 갖춘 수를 최대한 보고 자기가 말라 죽지 않아야 된다 했어. 여름에는 목 부분에서도 했지만 여름에는 목이 성장할 때가 아니라 말라버리는 근심에 있어서 최대한 수기를 갖춰서 화기를 견뎌내는 게 목적인 거야. 여름에 목은 성장하지 않아요. 알겠지? 성장하는 건 봄이고. 그래서 이런 구절만 일단 좀 알면 되고 하니까 뭐 굳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구절을 이렇게만. 이게 사실 아까도 이제 뭐 같은 말 반복적이게 계속 얘기하고 하지만 이 구절은 좀 심오하게 들어가야 돼. 하고 심오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찌 보면 이해를 하기 위해선 많은 이렇게 막 경험과 뭐 현장 실습과 막 이런 것들이 하면서 한 막말로 내 정도 위치는 돼야 더 깊게 파헤칠 수 있거든. 이 글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습득만 좀 하면 되고 그러고 아마 이제 다음 주면 여름에 화는 끝날 거예요, 또. 그래서 여름에 또 이제 화가 끝나면 당연히 또 토 부분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굳이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요.